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든 호구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로 역발상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 종류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역발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반대를 역발상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을 꼭 씻고 나와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나 영상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달린 댓글을 보고 와,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아니 그러면 그 소변 보고 꼭 손을 씻어야 된다고? 아니 그럼 내 추는 누가 지켜줘? 아니 소변을 보기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런 거와 같은 생각, 뭐 이런 발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요, 그 차량에 탑승자가 얼마나 안 다치고 안전하냐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의 V사는 우리가 가장 튼튼해, 우리 차가 짱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 스웨덴이 철강은 최강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 왜 사고가 났을 때만을 생각을 하죠? 아니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나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완전히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수입 차량 흡기 필터 정도는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정도, 뭐 하체던 엔진룸이던 아주 기본적인 부품에 대한 기능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를 못 참아서 다 찾아봐서 아는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너가 잠깐 타보고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 두 개의 회사 B사와 M사를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B사를 좀 더 오래 탔고요. 현재는 M사를 매일같이 운전해서 출퇴근 중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급동이 마려웠는지 혹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평소보다 좀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최저속도라는 법규도 있습니다. 뭐 100km면 만약에 최대 속도가 100km면 뭐 최저속도 50km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아주 천천히 시속 50km 이하 같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운행 중인 흰색 모닝이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량이 라이트도 켜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핸들을 엄청 빠르게 확 잡아 돌렸어요. 근데 차량이 아무런 위협도 느껴지지 않고 잘 피해졌고, 아무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난 뒤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타고 있던 그 B사의 차량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요. 왜냐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 속도에서 핸들을 그렇게 빠르게 틀었을 때 절대로 멀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청 빠르게 돌렸어요, 제가 핸들을. 그리고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속도가 꽤 있었겠죠, 그죠?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복됐거나 차량이 당연히 제어가 안 돼서 돌았을 거예요. 돌다가 뭐 전복이 되던. 그때 솔직히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런 게 기술력이구나. 와,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장인정신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뭐 그 회사를 옹호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현재는 뭐 M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B사를 타고 있었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입니다. 뭐 V사의 차량을 까는 게 절대 아니에요. V사가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차가 제일 뭐 사고 났을 때 뭐
전 세계에서 1등 했어. 사람이 안전한 거 1등 했어. 테스트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V사의 차가 아주 튼튼한 대신에 그런데 무게 배분은 제대로 안 돼 있네 이 차가. 만약에 그런 차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크게 다쳤겠죠. 차량이 전복이 됐든 뭐 돌았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야, 너 이 차가 튼튼해서 네가 안 죽은 거야. 그쵸? 그렇게 말하겠죠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장난 똥 때리는 말인 거죠? 아니 B사의 차량이었다면 사고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치기는커녕 뭐 아무 일 없이 귀가했을 텐데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가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90%의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조금 보태면 사람들의 90%는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 틀린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니 절대로 제 말이 맞다 혹은 뭐 제가 똑똑하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 역발상이 여러분들한테 혹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이 경우도요,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튼튼한 것도 되게 좋지만 되게 중요하지만 사고를 나지 않도록 차량을 어떠한 가혹한 환경에서도 차량이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전한 차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역발상이 우리한테는 유용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로 금리 인하를 얘기해 보자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올리고 나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제가 1월인가 6월인가 언제인지 제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다 올리고 나서 금리 인하 얘기할 것이다. 지금 다 올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죠? 아니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릴 기세네요, 그죠? 여기 뚫으면 사상 최고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올리고 나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 인하? 오이씨, 주식 사야 되겠다, 대박 점점점. 자, 이런 걸 개미지표라고도 자, 절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 자, 금리 인상 겁나 얘기 나올 때 혹은 시장 폭망이다, 니네 이제 못했어 라고 할 때 그때 주식을 산 게 결국엔 맞았네요, 그죠? 아니 뭐 제가 맞췄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 그 위대하신 경제학자님들 얘기는 1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냥 역발상으로 반대로 보시는 게 나을 때가 퍼센테이지로 볼 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뭐 어떠한 사람을 뭐 무시하고 반대로 해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실제로 전문가라고 불릴 사람은 1% 정도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퍼센테이지에 대한 숫자는 뭐 계산된 것도 아니고 통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표현입니다. 자,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려면 공부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번에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디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술은 뭐 잘 안 하는데 카오디오나 뭐 이런 뭐 홈오디오는 사실 요새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잘 못하죠. 아주 작게밖에 못하고, 이어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되게 피곤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오디오 같은 경우도 차를 변경할 때마다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제가 해요. 뭐 제가 직접 인스톨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치를 뭐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설치하려면 뭐 이런저런 공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설계라고 하면 앰프는 어떤 걸 쓰고 채널은 뭐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며 어떠한 소리를 내려면 어떠한 종류의 콘지가 붙어있는 스피커를 사용해서 어떻게 주파수 커팅을 할 것이며
뭐 트윗은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오디오샵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 된 오디오샵도 저는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신뢰하지 않냐고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분들보다 이 오디오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공부도 오래 했을 수 있겠죠. 각 음의 주파수 및 파동,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주파수는 뭐 어떤 건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계속 찾아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디오 샵보다 제가 더 오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아무리 이론에 뛰어나시고 실전에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해도요, 제 귀와 그분들의 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리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그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오디오샵 사장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타고난 막귀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본인들이 야 내가 기술력 짱이야, 야 내가 세팅도 제일 잘해, 네 맞습니다, 매우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 경우만 본다고 해도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샵을 갔을 때 이 사람이 기본은 하는구나, 혹은 그냥 초짜구나, 뭐 설치만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실력자를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면요, 본인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해놓고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알아야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실력자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역발상도 가능하고, 직접 그래서 뭐 역발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본인도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본인들이 이 사람을 팔로우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뭐 공부가 아닌 뭐 어떤 다른 분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한 말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이걸 좋다고 하는 건가?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주식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가 옆에서 알려줘도 기본적인 공부가 없다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못 알아봅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주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나는 차에 관심이 많아, 혹은 뭐 집에 관심이 많아 라고 한다면 뭐 그쪽을 기본적인 공부라도 당연히 하시는 게 맞겠죠. 귀찮아서 하기 싫어,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욕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귀찮아, 그럼 좋은 차 못 사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좋은 차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차를 못 사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찮아서 공부도 안 했으면서 왜 욕심을 내세요?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욕심만 냈을 때에 주식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망하는 거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투자가 됐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역발상도 하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혹은 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누구를 따라해도 돈 못 법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왜 공부하기 싫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버리면서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